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숭이 도창으로 알려진 엠폭스의 국내 6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에 간 적도 없고 해외에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어서 지역사회 첫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당국은 자세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기원은 중국 우한이며 관련자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정치적인 모략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기원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부터 확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증과 응급, 소아 등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별, 진료과별 의대 정원을 별도 배정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 정원과 같은 한시적 조치를 검토하자는 목소리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방식으로 만든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을 두고 저작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관련 직원이 대량 해고된 사례도 있어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게 된다는 구조적 비판도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의 비중을 점차 늘려서 2032년엔 판매되는 신차 3대 가운데 2대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급속한 전기차 비율 증가를 맞춰야 하는 미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큰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원숭이 도창으로 알려진 엠폭스의 국내 6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에 간 적도 또 해외에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어서 첫 지역 감염 사례로 추정됩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 경로를 찾느라 비상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엠폭스가 한창 퍼지던 지난해 6월, 국내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원숭이 두창 첫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서 주의 단계로 위기를 격상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달 뒤 처음으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해외에 간 적도, 해외에서 온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는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국내 6번째 환자인 A씨는 지난달 말 시작된 피부 발진이 낫지 않아 의료기관을 찾았고 보건소에 엠폭스 감염 의심으로 신고된 끝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5명은 모두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거나 엠폭스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이었습니다. A씨는 이들과도 연관성이 없는 만큼 이른바 숨은 확진자에게서 병을 얻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질병관리청은 A씨의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해 국내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혹시 확진자가 더 있는지도 찾고 있습니다. 잠복 기간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되니까요. 지난달 말이면 이제 접촉자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촉자들에서 발병하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엠폭스는 호흡기 감염병과는 달리 피부나 성적 접촉과 같은 긴밀한 접촉을 통해 옮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의 성접촉이나 이런 부분, 특히 피부 발진이 있는 분과의 접촉들을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원인 모를 그런 발열과 함께 발진이 동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엠폭스의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의료진하고 상담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과 타이완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엠폭스 발병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불어난 미국과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초기 역학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통상 봄이 되면 줄어드는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이례적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 감시 주간 소식지를 보면 올해 13주 차인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 사이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14.5명으로 전주보다 1.3명 늘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급성 호흡기 감염 입원 환자 수도 전주와 비교해 19% 증가했습니다.
독감 유행은 보통 봄이 되면 잦아들어서 이번에도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60.7명에서 지난 2월 중순 11.6명까지 떨어졌는데 지난달 말부터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개학이 시작된 데다 같은 달 20일부터는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의 기원은 중국 우한이며 중국이 관련 자료도 은폐했다는 서방의 의혹 제기에 정치적 모략이라고 중국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은 물론 세계 각국 과학자들까지 나섰지만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고 중국이 관련 데이터를 은폐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중국 국가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의 기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한의 화난수산물 시장은 물론 연구소도 기원이 아니며 자료 은폐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中国向联合专家组提供了当时所掌握的所有溯源相关资料，没有隐瞒任何病例、样本及其检测的和分析结果。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근 중국이 코로나19와 야생동물이 연관된 자료를 숨기고 있다면서 자료 공개를 요구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중국은 이런 의혹 제기는 미국 등 서방과 WHO의 정치적 모략이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是将新冠溯源政治化的表现，是中国科学界无法容忍的，也是不能被全球科学家所接受的。 중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부터 확산됐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화난수산물 시장에서 수거한 검체 중 73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여기서 분리한 3개의 바이러스 균주와 당시 확진자의 게놈 염기 서열을 비교한 결과 100% 일치했다는 겁니다. 很多人是在想，希望能够去找到这么一个链条一个证据。其实我们也是一样的，我们也都非常希望能够找到病毒的源头真正在哪里。我们也都在做很多的工作，包括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줄곧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의심은 여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최초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한 코로나19 기원법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은 시행 90일 이내에 우한 연구소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연관성에 대한 모든 정보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보통 암 환자는 살이 찌면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해 식단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육량 증가를 통해서 체중을 늘리는 경우엔 기대 수명이 더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은 안상준 씨는 수술 전과 비교해 체중이 15kg 넘게 줄었습니다. 대장암으로 식욕이 줄고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며 운동할 힘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몸 상태도 이제 전에처럼 좋지가 못하니까 이렇게 의욕이 많이 안 생기더라고요. 제일 걱정되는 건 먹는 거죠. 먹는 게 이제 전에처럼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으니까. 대장암 환자는 안 씨처럼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육량 증가를 통한 체중 증가가 치료 예후에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2010년부터 10년간 치료받은 대장암 환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근육량과 BMI, 즉 체질량 지수 변화를 측정해 사망 위험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대장암 진단 1년 뒤 근육량과 BMI가 함께 증가한 경우 상대적 사망 위험이 32% 줄며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근육량 변화 없이 체중만 늘어난 사람들의 사망 위험도 10% 감소했습니다. 체중이 늘더라도 이게 이제 적절한 이제 운동과 식습관을 통해서 근육량이 이제 충분히 이제 코어 근육을 포함한 근육량이 이제 보존된 경우는 오히려 이제 예후가 좋은 걸로 저희. 반면 체중이 줄면 기대 수명 연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육량이 늘며 체중이 빠진 집단은 사망 위험이 43% 높아졌고 근육량과 체중이 함께 줄어든 경우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이 치솟았습니다. 특히 육류를 멀리하는 경우도 많은데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고기 많이 먹어서 내가 대장암 걸렸을 거 막 그래서 이제 고기 드시는 걸 좀 기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꼭 삶아서 안 먹어도. 네, 회 드셔도 되고요. 예. 연구팀은 진단 1년 뒤의 근육량과 비만도가 진단 3년 차, 6년 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며 암 진단 직후 충격이 크더라도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에 곧바로 나설 것을 조언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중증과 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한시적으로 의대에 지역별, 진료과별 별도 정원을 배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연간 3,000명 남짓.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의사가 모자라 일부 문 닫는 응급실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의대 정원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미래 시점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수급 불균형이라든지 현 시점에서 의사 수 부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수 의료 인력이 병원에 남도록 보상 기전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 수 확대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별도 정원 같은 한시적 조치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피과나 기피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대생을 뽑을 때부터 정해놓고 뽑는 겁니다. 지역별이나 진료과별로 의대 정원을 별도 배정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지역에만 근무하는 의대 정원을 통해서 지역 의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사 부족 문제라든지 중증 외상, 소아 중증 등 필수 의사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으로 의사를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지만 의사들은 기피과가 생기는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의무만 부여하는 건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 반박합니다. 다른 영역으로 갈 생각이 들지 않게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또 지원적인 부분들이 먼저 담보되는 것이 우선이지 정원을 지금 마련해서 10년 후, 15년 후에 나올 의사들을 지금 고려한다 이 부분은. 게다가 일자리를 강제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지역인재 전형을 개선해서 외국처럼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2년여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의정협의는 지난 목요일 6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간호법 찬반 충돌 등 산적한 현안을 넘어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낙산을 만드는 균은 유산균, 비피더스균과 함께 사람에게 이로운 유익균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낙산균 특허균주를 개발했는데요. 갖은 시행착오 끝에 2년여 만에 대량 생산의 길도 열렸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바이오벨트의 한 축 담양입니다. 친환경 농공단지에서 장에 좋은 건강 기능식품 생산이 한창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낙산균의 특허 균주를 원료로 했습니다. 위산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캡슐을 치우거든요. 근데 이제 낙산균은 자체적으로 캡슐 같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산에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 이제 포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이 지난 1930년대 세계 최초로 발견한 낙산균은 절대 혐기성이어서 키우기도 분리하기도 어려워 모두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낙산균을 개발해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마침내 대량 생산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실패를 거듭한 끝에 특허 균주에서 낙산을 분리해 원료화하는 데는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90년간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어 오던 균주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균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K낙산균의 개발은
바야흐로 낙상균의 독립을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인체의 면역 70%가 나오는 곳은 다름 아닌 장. 이 때문에 유익균의 에너지원이 되는 낙산은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 혈당 조절 등의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유일 특허 낙상균주인 K낙상균주를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받고 더 나아가 동물 및 인체 의약품 단계까지 연구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낙상균의 국산화 성공과 대량 생산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수입 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K바이오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이는 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단어 몇 개만 가지고도 곧바로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는데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저작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지 등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한국 여성, 컴퓨터 앞, 묶은 머리, 연분홍색 옷. 단어 몇 개를 입력했더니 내용에 부합하는 그림이 여러 장 나타납니다. 인공지능의 제 모습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건데 실제 저와 굉장히 비슷한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가 발간한 단편 만화책 새벽의 자리아입니다. 소재와 내용은 작가가 직접 구상했지만 그림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걸 배치한 겁니다. 지난해 9월 미 저작권청이 작가에게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했다가 지난해 12월 재심을 열고 그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은 철회했습니다. 저작권 인정 기준은 창작 활동에 작가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보다 작가의 창조성이 발휘됐는지 여부라는 입장입니다. 작가는 또 다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화책을 한 권 더 발간하고 저작권 인정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If I take photos like of my face, I can generate AI images of myself. So that's a lot of creativity. So I feel like maybe that is what is going to be copyrightable. I would like. 넷플릭스 재팬이 공개한 애니메이션 개와 소년에서는 주인공 캐릭터를 제외하고 배경을 그리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됐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더니 표현의 폭이 넓어졌다는 게 감독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애니메이션 관련 직원을 대량 해고한 시기와 맞물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었다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기존 창작물을 원작자의 허락 없이 학습한다며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누구나 상상 속 이미지를 손안에 넣을 수 있게 된 가운데 새로운 기술이 예술계를 위협하는 골칫거리가 될지 예술을 더 풍부하게 만들 도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헤어스타일을 바꾼 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속상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기 전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면 걱정이 없을 텐데요. 증강현실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헤어스타일을 미리 구현해 볼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거울을 개발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헤어스타일을 한번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커트나 염색은 한번 망치면 복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커트를 하는데 할 때마다 스타일링이 좀 어려워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보통 커트를 합니다. 네. 원하는 머리 모양을 미리 구현해 볼 순 없을까? 서울의 한 전시회장에 설치된 거울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온갖 헤어스타일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앞머리도 없애보고 머리 색도 바꿔보는 겁니다. 이게 나? 조금 앞머리 제거됐어. 국내 뷰티 스타트업이 개발했습니다. 2016년 일본의 한 전시회에 등장한 이른바 스마트 거울이 영감을 줬습니다.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이용해 메이크업을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헤어스타일로 확대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발상이 시작이었습니다.
헤어샵에서 하시기 전에 이제 머리 염색 컬러를 바꿔보실 수도 있고 헤어 시뮬레이션도 가능하시거든요.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잘못했을 때 지울 수 있지만 헤어는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불편함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결하면 좀 많은 분들이 헤어스타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출된 다양한 모습은 개인 SNS로 공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헤어스타일링 추천 기능으로 시작한 스마트 미러 기능은 향후 플랫폼 서비스로의 확장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국내 미용실에 이미 1000대 가까이 보급됐는데 미용사들 반응도 뜨겁습니다. 손톱 미용이나 의류, 안경원 등 더 많은 뷰티 서비스 분야로 확장할 수 있어 잠재력이 높아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열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독특한 숙박시설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정원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든스테이인데요. 5월까지 예약이 다 찰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텐트 모양 숙박시설이 봄꽃과 어우러져 동화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시민들이 푸른 잔디 위에서 뛰놀며 자연을 만끽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가든스테이 이용객에만 제공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곳 가든스테이에는 통나무집 35개 동이 만들어졌는데요. 유채꽃과 튤립 등 만개한 봄꽃 속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침대와 화장실, 냉난방 시설 등이 갖춰졌습니다. 첫 기분이 어땠냐면 요정이 사는 마을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참나무 향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가든스테이의 식당에서 조찬과 만찬이 제공되는데 음식 재료 모두 순천의 특산품입니다. 모든 간이 세지 않고 그리고 순천의 식자재를 가지고 가장 입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선한 재료죠. 요리의 맛은 모든 식자재가 가장 신선한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의 장막이 내려진 정원이 야간 조명의 은은한 빛으로 물듭니다. 살랑이는 봄바람을 맞으며 정원을 거닐면 밤의 운치에 깊이 빠져듭니다. 밤 되니까 딱 아늑하게 차분하게 가라앉는 이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힐링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위기나 음식 그리고 숙소 모든 게 완벽하다. 계절의 변화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가든스테이가 방문객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미국 정부가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 3대 가운데 2대를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미국 내 전기차 보급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7개월 전 과거 미국 자동차 산업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 오토쇼. 바이든 대통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세우며 미국이 전기차 생산으로 자동차 산업 옛 영광을 재현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And y'all are going to be part of a network of 500,000 charging stations. 500,000 throughout the country. 최근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도 발표한 미국 정부가 이번에는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3분의 2, 즉 67% 정도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이번 주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러한 전기차 보급 가속 페달을 밟는 규제안을 현지 시간 오는 1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하지만 이런 야심찬 전기차 보급 목표가 자동차 업체에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미국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전기차의 비중은 5.8%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러한 급속한 증가를 맞출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급망 경색과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부품 원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전기차를 더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조치에 따른 업계 부담을 덜어주는 후속 조치가 뒤따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에는 수많은 시세포들이 지납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 이러한 황반에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쌓여서 시세포에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황반병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